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시험 보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험 끝나자마자 학생이 저한테 시험지를 주어가지고 바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실무 위주로 먼저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이론은 댓글에다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어렵지 않죠. 그냥 거래처 등록 들어가셔서 입력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문제도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서 입력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3번 문제인데 전기분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니까 손익계산서,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서 오류 수정을 하신 다음에 당기순이익 금액을 확인하시고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들어가셔서 당기순이익 금액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처분 이익 잉여금 금액이 바뀌게 되겠죠. 그거를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셔서 2월 이익잉여금 금액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하셔야지 정답 처리가 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문제입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라고 나왔습니다. 만기 보유 증권인데요. 여러분들이 검색하셨을 때 아마 두 가지가 나왔을 거예요. 만기 보유 증권이. 근데 첫 번째 만기 보유 증권은 당좌예금에 들어가 있는 만기 보유 증권이고요. 두 번째 있는 181번이 투자자산에 들어가 있는 만기 보유 증권입니다. 지금 문제를 보니까 만기 자체가 2025년 1년이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산인 181번의 만기 보유 증권으로 하셔야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을 구매할 때 수수료 비용은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쓰지만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을 구매할 때 수수료 비용은 물건값에 포함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만기 보유 증권 9,008만 원, 그리고 대변에 당좌예금 9천만 원, 현금 8만 원의 분계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대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출이라는 계정 과목은 없죠. 대출했다고 하면은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10개월 만기니까 단기 차입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율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페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2억, 대변에 단기 차입금 2억으로 분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현금과 부족 문제죠. 근데 일반 분기에 나왔네요. 지금 보니까 장부보다 실제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럼 장부를 늘려줘야겠죠. 차변에 현금, 그리고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대변에 현금과 부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잡이익 잡손실 분계는 결산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반 분계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했다라고 합니다. 교육하는 거 교육훈련비라고 하죠. 근데 제조 부분이니까 500번대 교육훈련비로 합니다. 세금을 뗐다라고 합니다. 비용에서 세금 뗐다,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죠. 나머지 보통예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급여에 대한 문제네요. 확정 기회형이니까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업부서하고 제조부서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 차변에 퇴직급여 800번대 700만원, 그리고 퇴직급여 500번대 800만원으로 두 개로 나눠서 분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다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그러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1,500만원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임대차 계약이라고만 나왔죠. 그래서 이게 임대인지 임차인지 헷갈릴 수도 있지만 문제에 보니까 내가 지급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급했으니까 임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임차 보증금 써주시고요. 대변에 당좌예금 써주시면 됩니다. 임차 보증금에 센터프라자 거래처 거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원재료를 매입하고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받았으니까 매입이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으니까 현과가 되겠습니다. 분계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차변에 원재료 700, 부가세 70,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770으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 영수증이라고 해도 지금 보통예금으로 나갔다고 하니까 보통예금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화환을 구입하고 전작 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계산서는 면세죠. 내가 받았으니까 매입 면세가 되겠습니다. 차변에는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한 꽃이라고 하니까 복리후생비 영업부니까 800번대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대변에는 외상으로 했다 그러니까 미지급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일단 상단에 공급가액 쓰는 거는 50만원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부가세가 있는 금액을 써주셔야 되니까요. 하지만 처분한 거는 480만원이기 때문에 대변에
비품 480, 차변에 감가상각누계액 265만원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받은 돈이 있죠. 얼마를 받았대요? 현금으로 50이 아니고 55만원을 받았어요. 부가세까지 받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모자란 부분을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제품을 판매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고 합니다. 내가 제품을 매출하고 발급했으니까 차변에 매출 영세입니다. 매출 영세면은 영세율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영세니까 3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계는 차변에 보통예금 5천, 대변에 제품 매출 5천만원으로 기록하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기계장치를 납품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내가 세금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매입 과세가 됩니다. 불공 내역은 없는 것 같아요. 차변에 기계장치와 부가세 써주시면 되고요. 대변에 보니까 예전에 지급한 금액이 있었나봐요. 그만큼은 선급금으로, 그리고 나머지를 외상인데 상거래가 아니죠.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면서 건물에 대한 대금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건물을 산 것 같은데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건물이 있는 땅을 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건물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땅을 사게 된 거겠지요. 그래서 문제 중간에 보면은 동건물은 구입 즉시 신축을 위하여 철거하였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건물을 산 게 아니고 토지를 산 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토지를 샀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불공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얘는 매입 불공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토지 2200, 대변에 보통예금 2200으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였어요. 오류수정 문제입니다. 문제 보니까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했는데 이거는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래요. 취득세는 물건값에 포함한다 라는 것이죠. 세금과 공과를 차량 운반구로 변경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내가 받은 거로 생각을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내가 임대료를 받은 거다 라고 합니다. 문제는 매입 과세로 돼 있는데 내가 받은 거니까 매출 과세로 변경을 시켜 주셔야겠죠. 일단 유형 분류 먼저 해주시고요. 분계는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임대료로 회계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산 문제입니다. 소모품인데 구입 시에 전부 자산 처리를 했대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남은 게 100박스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남아있는 것만큼만 자산으로 처리를 해줘야겠죠. 차변에 소모품비 1800, 대변에 소모품 1800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상매입금 분계입니다. 지금 장부에 확인해 보니까 1100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환율을 보니까 환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외상매입금 갚을 게 줄어들죠. 차변에 외상매입금 100만원, 그리고 대변에 외화 환산이익 100만원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에도 거래처 입력해야 되니까 피니스 상사 입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재고자산의 기말재고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430, 380, 1200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전표 추가를 입력했냐 안 했냐가 문제인데 입력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조회 문제입니다. 조회 문제는 제가 지금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딜 들어가야 되는지만 일단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계정이 나왔죠. 지금 6월 말과 12월 말 확인을 했을 때 비용 계정을 찾는 거는 일개표, 월개표 들어가서 찾으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1월 개표 들어가서 찾아보시고요. 2번 문제는 계정 과목과 거래처가 동시에 나왔죠. 이럴 때는 거래처 원장 들어가셔서 찾으면 됩니다. 1기 예정과 2기 예정의 과세표준의 차이를 확인하랍니다. 이거는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조회 문제는 딱히 난이도가 높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확인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